대충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이지? 오늘 5월 6일이거든요. 5월 6일 고1 도형입니다. 아마 1차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알았죠? 어려워요. 오늘 할 거는요, 원래 한 3부작점으로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중학교 1학년 거 내용, 2학년 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거 내용,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아마 한 번 했는데, 그때 내가 급하게 좀 빠르고 신속하게 설명한다고 막 열심히 설명하긴 했지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저희가 배웠던 도형에 대한 중학교 도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도형에 대한 내용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심화적인 건 내용을 설명하면서 할 건데,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은 중학교 도형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수업을 들어버렸으니까 나머지 것도 마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중자한테 말해서 아마 한 이틀 정도는 이번 주는 제가 수업을 하는 걸로 아마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요. 규리한테는 어떻게 알아서 들으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알아서 푸세요. 어렵지 않지? 그럼 풀어. 못해도 한 번 풀을 때면 한 200개씩은 풀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남아. 하고, 다른 반도 숙제가 나가질 거예요. 자, 원래 주말에 공지를 올려야 되는데 공지를 올리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형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 건데, 도형은 막 크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막 점, 선, 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대부분 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먼저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각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생각하시면 이런 거거든요. 두 개 반직선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각을 정의부터 할게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두 개의 반직선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가 시초선이라 생각을 하셔서 뭐 상관없긴 할 거야. 어떻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어떤 반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맞니? 여기서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 거면요, 이 반직선에 대해서 여기 점을 잡아서 얘를 시초선이라 할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선이라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여기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겠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했을 때, 이 회전하는 이거에 대한 크기의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회전하는 반경이라고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를 우리는 뭐냐, 얘를 우리는 각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좀 이제 디테일하게 나중에 들어간다 치면 수원에서 얘를 우리 뭐라 할 거냐, 얘를 시초선이라고 말을 나중에 하게 될 거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각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루는 각을, 얘를 우리는 뭐란다? 동경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까지 아마 어렵지 않게 이야기하실 건데, 그거는 솔직해서 수능 가서 다루셔도 상관없고, 지금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알고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저희가 이 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게 있어. 각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각이라고 하죠. 그렇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각이라고 하는 거, 뭐 세타로 잡을게요. 얘는 대충 360도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태권도나 이런 거 발차기 보면은 이게 360도 발차기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차는 것밖에 없어요. 막 갑자기 뭐 720도 막 회전 몇 번 공중에 하고 와서 발로 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는 더 크게 가지는데, 사실상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360도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맞지만, 사실 그 각도가 꼭 반드시 360도 안에 있는 각이라고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약간 일반각이라는 걸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게 있어. 내가 이 각의 각도가 대충 한 45도쯤 되는 각도로 생각한다면, 이 동경이 움직이는 이 알파라고 하는 각이 있을 건데, 맞니? 그럼 알파라는 각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약간 이렇게 정의하는 생각을 좋겠어요. 알파라고 하는 각은요, 일단은 분명히 45도의 값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을 거지만, 그 앞에서 얼만큼 회전된지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60도에다가 곱하기 n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좋겠고, 여기다 더하기 약간 정도만 할게요. n은 여기서 정수라는 관점을 생각하면 좋겠어. 왜 정수를 잡았냐면요, n이 0이라고 한다면 그냥 45도만큼 간 형태가 생각하면 좋겠고, n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 친 나오면은 한 바퀴 돌고, 맞지? 그 다음에 45도만큼 갖고, 만약에 마이너스라 치면은 반대 방향가 마이너스 1만큼 갈 때 생각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시킬 때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죠. 맞니? 이렇게 회전하는 걸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쪽으로 하는 이 계산을 우리는 음의 방향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양의 방향, 이거는 문제를 푸는 거라서 너네가 알고 계셔.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내용들 다 기록을 하셔야 돼. 오늘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어. X축에 너네가 이제 수상에서 배우는 이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나오는 거거든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45도를 이루는 직선 5,0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너네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 이게 X축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45도를 이룬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랑 마찬가지야. 어떻게든 생각해봐. 직선은 언젠가 내려가면 무조건 어떤 게 다른 직선과 만나는다는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상식 정도 있어야 돼.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여기가 평면에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몇 가지 있죠?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말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있어요. 만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어렵지 않지? 그래서 만난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인가 얘를 다루면 기울기가 같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아파요. 만난다죠.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건 생각해봐. 직선이 있잖아. 이게 어떻게 말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평면 기하학에서 말하는 그 5대 공준의 마지막 공준이라 일명을 하게 되는데, 특히 만난다는 관점 자체에서 기울기가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울기가 무조건 같다라고 하는 게 좀 잘못된 일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 평면 쪽에서는 설명이 되는 이야기라 생각하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기울기가 다르면은 언젠가 무한대로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선 두 개의 관점 봤을 때 평면 안에서는, 맞니? 기울기가 서로 같다와 다르다는 관점으로 같으면은 만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기울기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너네가 이 관점을 어디서 해석할 거면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야.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재미난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이 직선과 흰 색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에 계수를 구하고 싶다는 해석을 해서 문제를 좀 풀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될까 하면은, 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제 직선을 돌릴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처음에 돌렸을 때 어떻게 돌릴까 하면은 약간 이런 건 있어. 이게 조금 많이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내가 처음 보면 어렵다, 이거.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 이런 게 있어. 처음에 봐봐. 이렇게 된 직선 같은 경우는 만나는 점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자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여길 기나는 관점보다 좀 더 어떻게 커졌을 때부터 이제 뭐 된다? 여러 개의 점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고. 그러다가 또 관계되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지날 때 또 변화가 될 거예요. 맞네? 봐봐. 여기서는 분명히 이쪽에서는 한 개였을 거고요. 여기서는 하나, 둘 해서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는 하나, 둘, 세 개에서 여기가 세 개가 될 건데 어디까지? 한 여기쯤까지 세 개일 거예요. 맞지? 그럼 와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 다시 두 개가 된 상황이 될 거야. 근데 생각을 잘 해봐. 나는 이 주황 색깔이라는 직선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가 두 개의 만남을 조사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되는 이 직선이죠. 봐봐, 너네가 그냥 단순하게 기하적으로 판단해서 그리는 건 오라. 그렇게 판단하는 건 처음 연습은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 치면은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이 직선이 변함에 따라서 이 직선과 만나는 걸 고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와 만나는 걸 고려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관점 생각을 해봐. 내가 간단히 생각해서 떼놓고 보자는 거예요. 여기랑 이렇게 돼 있어. 맞니?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에 계속 변하는 상황은 언제 변할 거라는 거야. 그게 지금 이거잖아. 얘와 만나는 케이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실수합니다.
얘 둘이가 평행하는 케이스에서는 이 직선하고 얘는 만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무조건 만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맞니? 근데 평행하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만나지 않게 될 거고요. 맞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증가된 경우에서 계속해서 만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갔잖아. 이제 고민할 거 이거야. 애들이 이거밖에 고민 안 해요. 여기서 얘랑 접하는 케이스만 고민할 거거든요. 근데 그 접하는 케이스가 여기랑 평행하게 되는 케이스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하적 상황에서 해석하는 과정을 할 때는요, 그 기하적 상황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룰 때 직선하고 이차함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하나씩 오목조목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관점부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셔야 돼요. 왜 내가 여기서 이거를 따져야 되니까 평행한 걸 따지고 왜 따지냐는 거잖아. 그게 자체가 이거죠. 만난다는 기준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충분히 따를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생각하면 좋겠고요. 일단은 좀 지울게요. 거슬려 나서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수식을 조금 쓰면서 이야기할게. 이제부터 다 외워야 돼. 이건 직선의 방정식 내용이야. 그래서 자, 두 번째, 만나지 않는다 해서 두 개를 갈라져요. 오케이? 만나지 않는 것에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평행하다는 말이 하나 들어올 거고, 오케이? 평행하다는 말이 하나 들어올 거고, 두 번째 들어온 거는 아예 일치한다. 표현으로 보면 약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 이야기로 이야기가 좀 될 거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모르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볼게. y는 mx 플러스 n이라 잡고요. 하나를 좌표를 y는 m 프라임 x 더하기 사라져. 이렇게 잡아놓고 좀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볼게. 어렵지 않지? 그럼 봐봐. 만난다는 거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말 그대로 위치에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기울기만 다르면 우리 무조건 만나지 않는다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똑같은 해석을 들어보자. 평행한 게인데, 평행한 건 어떤 거냐면, 평행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있거든요. 얘는 기울기가 같지만 위치가 다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똑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걸 충분히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거 있자면, 똑같이, 만난다. 죄송합니다. 빼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됐지만, 여기서 뭐가 된다? 우리가 평행한다는 많은 관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두 개가 서로 다르다고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충분히 다를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우리가 이 식 자체를 내가 그냥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x 플러스 b와 더하기 c는 하면서 나는 이거 하는 게 제일 싫어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0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근데 얘가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a가 0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서 일반적인 식을 정리했다고 치면은 식은 약간 이렇게 정리될 거야. 어떻게 적어야 되냐? 얘가 넘겨서 이야기될 거라서 b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대충 b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똑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조율만 하자. 해봤자 이 관계랑 이 관계랑 똑같이 성립을 하게 될 거거든. 그럼 이제 봐봐. 나는 여기서 봐야 될 건 딱 이밖에 없는 것 같아. m하고 이 두 개가 같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될 때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n하고 n. 얘네랑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할 거야. 엄청 간단한 이거잖아. 얘네 둘이가 서로 같길 원한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다시 말해서 정리했다 치면은 b분의 a는 b'분의 a'.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맞지? 그래서 이거분의 이걸로 정리해 상관없고, 또는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야.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로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면 이거를 한 번에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b분의 c라고 하는 애가 b'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고요. 똑같은 이야기로 밑에서 정리했다고 치면은 c'분의 c는 b'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된 형태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해볼까? 어떤 이야기가 될까면요. 여기서 봐봐. 간단하잖아. 요 관계를 보고 내가 이제 판단했을 건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거하고 이거의 비율하고 이거하고 이거의 비율이 같으면은 우리 뭐 한다? 평행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C하고 C의 프라임에 대한 비율까지 같아져 버린다면 우리 뭐 한다? 일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크게 어렵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니네한테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푸는 과정은 여러 가지거든요. 이런 게 있어. 잘 봐. 이렇게 되는 게 있어. 근데 봐봐. 문제에서 갑자기 이런 문제를 너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거랑 똑같은 직선인데 얘가 2,0을 지난대. 맞니? 그러면은 평행한 직선인데 걔가 2,0을 지난다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많이 할 거거든. 아니, 진짜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 y는 마이너스 5분의 2x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기울기가 이거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b 이렇게 잡으실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여기다가 2,0을 넣어서 만족하다는 뭘까나 b를 구한 형태로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거야. 근데 좀 그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본적인 관점을 생각할 때 지금 거잖아. 이 y와 평행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 근데 그럼 생각해봐. 평행하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을 내가 x, y라는 어떤 좌표 평면상에서 표현한 식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 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 직선이 지나가는 점을 대입하면은 방정식의 등호는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해석이 들어가. 그러니까 상수항을 내 몫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평행하다 했잖아. 2x 플러스 5y를 잡았는데 아까 내가 2,0을 넣을 때 뭐가 된다 했지? 0이 된다고 해요. 맞죠? 2,0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다 2,0을 넣으면 몇 나와? 4가 나오지. 그럼 이제 애들이 고민하고 4니까 그거 역수가 되네. 마이너스 4가 나오겠구나 생각하잖아.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무슨 말이 되지? 2,0을 넣었을 때 4가 나오고 는 0, 4 넣어서 나온 결과값을 는 붙이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정리하고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적고 는 0, 해봤자 0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해봤자 넣어서 만족하는 상수값을 여기 적은 것만으로도 우리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여기가 충분히 이해했지?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자. 증명은 하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할 거야. 약간 특수 형태 하나 있죠. 특수. 뭐냐면은 만나는 케이스에서 특수 형태가 딱 하나 있을 거야. 뭐 있지? 만나는 케이스 특수 형태 하나 딱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직각 하나 있죠? 직각은 우리가 어떤 경우였지? 기울기 m 곱하기 m 프라임이 되는 게 몇이 되는 거?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일 거야. 맞니? 여기다 갖다 붙였다 치면은 이건가? 잠시만요. 플러스로 바꿀게.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될 거고요. 곱해서 넘겨서 정리했다 치면 이렇게 나오나? a 곱하기 a 프라임이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저는 마이너스 부호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성립되는 값을 만드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이런 게 있어. 얘랑 이번에 이거야. 이 직선을 지나는 애가 있는데 맞니? 이 직선이 있는데 얘가 똑같아요. 저 직선과 수직이 되고 맞니? 기울기가 수직이 되고 2,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다 생각을 해볼게. 그럼 나는 이렇게 구하는 편이에요. 귀찮거든요. x하고 y의 위치를 서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없죠. 왜냐면 봐봐. 나는 이 생각 많이 하거든. 2하고 5란 말이야. 계산을 바꾸고 싶으면요. 0을 만들고 싶잖아. 그럼 똑같은 값을 이렇게 반대로 곱해주면 돼요. 하고 하나만 부호를 마이너스 붙여주면 0 돼요.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2x 더하기 5인데 뭔가 그게 마이너스 붙이는 게 좀 깔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해. 여기 2,0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는 10. 이렇게 나는 직방을 세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죠? 네. 깨먹을 때. 뭐 하다가 이야기 나왔냐, 근데?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양의 방향인데, 돌고 돌아서 해봤자 이거거든요. 양의 방향의 이야기가 좀 다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말할 거예요. 대충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X축과 양의 방향으로 45도를 이루는 각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까지 해석이 됐네?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우리 이런 건데, X축은 진짜 말 그대로 직선이에요, 얘도. 맞니? 그냥 똑같이. 45도를 이루는 직선이 있어. 그럼 있잖아. 위치가 어딘가는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맞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봐봐. 이렇게 이뤘다고 했을 때, 요 각은 무조건 45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맞니? 그럼 생각해봐. 난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들어봐요.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표현 정말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좀 기억해놔. 이런 이야기가 무슨 거야? 세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맞니? 그럼 생각해봐.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너네가 알고 있는 형태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이게 탄젠트 세타라는 게 그 여러분들 아직 수원을 안 배워서 이 말은 정확히 못하지만 어떤 값이든 똑같거든요. 이렇게 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타인 거야. 나중에 되면 이렇게 말을 할 거거든요. 일단 탄젠트 세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예요? 지금 전체가? 뭐 아이들 말고 탄젠트 세타의 그냥 기본적인 관점.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이렇게. 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일 거야. 탄젠트 세타라는 게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면은 요거 있지. 요거와 요거에 대한 관점을 아마 해석을 해서 문제를 좀 풀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x가 지금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변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냐? 이게 원점으로 돌려서 해석하잖아. x좌표분의 y좌표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량 분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량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관점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지? 그러면 봐봐. 얘 같은 경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이야기하고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울기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맞니? 그래서 만약에 135도라고 하잖아? 맞니? 그러면은 기울기 이렇게 될 거야. 135도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몇이겠다? 마이너스 1이겠구나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서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저런 문제 밑에 봤을 때, 그러면은 직선과 직선과 만나는 교점.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직선을 결정시킨다라는 관점 생각했을 때 직선은 어떻게 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으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변화한다는 관점부터 하나 고민하시고요. 변화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얼마큼 변화하는 것에 대한 추이가 하나 필요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위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난 직선을 하나로 결정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잖아. 어떤 점을 지나고 이렇게 되는 직선은 고유하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정보가 정확하게 주어진 상황이니까 어떻게 된다? 분명히 직선을 결정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그 애가 아무리 봐도 대충 기울기 1이니까 대충 x-5 이렇게 된 직선으로 만들어지겠구나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양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부터 생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뤘다고 친다면 이런 건 있어요. 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각에 대한 관점 봤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아마 그 각의 크기 갖고 장난치는 게 이런 게 있죠. 그 뭐지? 저거. 까먹었다. 이거 버렸죠? 이거. 평분. 이거요. 직선. 평각이. 이. 평각이라 말하거든요. 180도 맞죠? 그래서 평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맞지? 먼저 직각이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 둔각.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얘가 이런 애가 둔각 정도까지 아마 책에 적혀 있을 거여서 크게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각에 대한 얘기를 다루다 보면 뭐가 나오면 아마 수선의 발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런 말을 할 건데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어떤 선이 있어. 맞지? 그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임의의 점이라 말해요.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직선 위에. 그래, 그 말이 맞긴 해. 영으로 만드는 점. 여기죠. 그 직선이 지나는 점. 맞지? 그걸 우리는 위에 있다라 말을 하거든요. 맞니? 이게 위에 있다가 아니야. 애들이 이제 위에 있다? 이건 그러면 아래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애들인데 그게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점, 요 뜻으로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부터 직선에 어떻게? 수직으로 선을 내렸을 때. 맞니? 그렇게 했을 때 요 찍히는 이 점 있죠. 맞니? 이 점을 우리는 뭐 하냐? 얘를 수선의 발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맞지? 그러니까 수선으로 내렸을 때 찍히는 그 발 자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해서 뭐 수선이든 수직이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생각하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일명 뭐지? 이게 일명 우리가 말하는 점과 직선 거리라고 일명 말하죠.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해서 점집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합시다. 그래도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옆에다 수상 다 배웠죠? 그럼 괜찮아요. 소술장이랑 배우면서 열심히 하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크게 다 설명해 줄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도형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도형이라는 이 파트에서 언니 거리를 다루는 과정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거리를 다루는 과정을 할 건데 거리에는 몇 가지 있을까요? 니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거리는요 기본적으로 딱 세 가지 있거든요. 진짜 세 가지 있어. 세 가지 있는데 수상에서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뭐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두 가지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냐면 뭐가 있냐면은 뭔 소리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하로 가서 뭐지? 기하로 가서 뭐가 있냐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심심하면 배울 거예요. 너는 아마 안 배울 거야. 기하 안 할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밖에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정의가 필요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게. 이 아이는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이 아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얘는 누구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아저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맞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런 거거든요. 이거밖에 없어, 진짜. 믿어야 돼. 이거 말고는 나도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있다 생각했을 때, 해봤자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지금 좌표 평면이라는 것 자체가 수직 좌표계를 말하잖아요. 수직이 다르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제일 간단히 수직 형태의 기절을 가진 형태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얘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우리는 거리라는 관점에서부터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리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기초는 우리는 차이에 대한 절대값으로 판단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갖다고 치면은 A에서부터 X를 빼도 되고 X에서부터 A를 빼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A 빼기 X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누가 크고 작은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좀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는 어떻게 된다? 얘는 B-Y.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뭐다? 이 Y잖아요. 뭐지? 그게 뭐다? 피타고라스일 때 한 번 딱 쓸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요 I, 얘를 X로 잡아다 치면은 X라고 하는 아이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요거를 제곱시킬 건데 생각해봐. 절대값을 제곱시킨 거는 그냥 그 수를 제곱시킨 거랑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해석이 될 거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신다면 약간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혀 있어. 이렇게 잡혀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충분히 여기까지만 따를만 하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잘 생각해라. 공식에 대한 관점은요. 이쪽에서 1로 온 게 이쪽에서 1로 왔다고 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이쪽에서 1로 올라가는 쌍방통행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해서 이제 쌍방통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봐야 되거든요. 해봤자 나중에 또 따로따로 하긴 할 건데 일단은 큰 틀부터 정리 좀 하자. 일단은 어려운 건 안 할게요. 좀 쉬운 것만 먼저 다룰게. 이런 게 있어. 그냥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 대표적인 문제가 약간 이런 형태야. 갑자기 잠시만 이 정도만 적어보자. 이거의 여러 문제가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을 역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저런 문제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맞지?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최소값으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어요? x, y랑 0과 사이의 거리 x, y와 2,3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 무슨 말이 됐어요? 잘 봐. 그러니까 얘는 이거야. 얘는 2,3이라고 하는 아이와 얘가 x, y라고 하는 임의의 점일 겁니다. 그 두 개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x, y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이제 0,0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을 고려할 거면 이런 거야. 계산이 안 되네. 주어져야 되는 대충 알아보면 돼요. 알겠지? 그림은 잘 보면 보여요. 맞지? 똑같은 그림이야. 맞지? 그래서 0,0이랑 2,3이라는 점 사이에서 거리가 갖게 되는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야. 왜? 뭐 이상한 거 있어? 여기 x, y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여기서 있다 치면은 아니 생각을 잘 해봐. 이렇게 되는 좌표평면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꼭 그렇게 수직이라고 할 수 있죠? 맞지? 그리고 싶은데 그리면 돼요. 맞지? 이렇게 됐다 생각하면 돼요. 왜? 도형은 해봤자 수식의 깎여서 꺼내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좌표평면 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하적으로 판단하고 하자 하는 게 아니라 맞니? 기하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수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 게 좌표평면이야. 근데 그거를 좀 더 똘똘한 애들이 기하적으로 판단해서 대충 문제 풀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걸 익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상한 소리 좀 많이 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 봐봐. 지금 이런 거잖아. 이거의 거리에서부터 이거의 거리를 더해서 만들어진 얘기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기서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나와요. 뭐가 나오냐? 삼각부등식이라는 믿음의 공식이 나와요. 자, 주황 색깔이 된 이야기입니다. 뭐냐? 일명 삼각부등식이라고 말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삼각형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영상 다시 한번 올려줄 거거든요. 다 정리하세요. 기하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요. 모르면 안 돼요. 갑자기 수업하다가 갑자기 이거 꺼내면 하면 안 돼요. 삼각형에서 이야기, 나중에 D가 또 나올 거야. 뭐지?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A 더하기 B는 C보다 이게 모든 길이에서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생각해볼게. 누가 가장 긴 변인지 모르겠어.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맞니? 나머지 두 변이죠? 두 변의 뭐보다 크다? 합. 그렇지. 합보다는 무조건 가장 긴 변이 작을 거고요. 반대로 뭐가 있지? 가장 나머지 거. 차라 말하죠? 맞지? 그거보다는 더 크다고 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많이 할 거거든요. 뭐야?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많이 하는 편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다르죠. 봐봐, 생각해봐. 삼각형에 의해서, 맞니? 봐봐. 이 점을 끈 직선을 제외한 모든 점에 대해서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맞니? 그 삼각형의 어떤 점을 가지고, 삼각형 어떤 걸 가지고 하거든요. 이 두 변의 길이보다는 주황 색깔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작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정이 됐죠? 그럼 반대로 내가 이 직선 위에서 점을 그러니까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생각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당연히 이거 아니야. 이거 더해서 이거니까 그 두 개는 이거부터 된다? 무조건 어떻게 길 수밖에 없잖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x, y는 어디에 있다? 여기 주황 색깔 위에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난 여기서 생각하면 이럴 것 같아요. 최소값을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만족하는 점들의 뭘 구한다? 점들이 이루는 도형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까지 길이를 구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무슨 말이겠지? 왜냐면 만족한 점들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게 요 이야기가 생각해. 나중에 이게 있잖아. 조금 진화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거야. 나 여기서 뭐 하다가 이걸 안지 모르겠어. 점과 점 갖고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큰일 났네. 이거 다 적어버려가지고 내가 앞에 내용에 뭘 설명해야 될지를 까먹었어요. 어떡하지? 수선의 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들어왔죠?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게. 나중에
저게 조금 더 진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좀 진화가 될 거야. 나중에 아마 테마로만 설명을 하게 되긴 할 건데, 이런 게 있어. 왜? 나 지금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치, 이 정도만 하겠다. 너 오랜만에 적는 거라서 기억이 안 나. 적면서. 수그려도 안 수그려도 안녕.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나, 잠시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야겠다. 이런 느낌을 잡아볼게요.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2,3으로부터 A와 이거의 최소값. 맞을걸? 좁히면 왜 A가 없어요? 그냥 안 넣었어요. 왜요?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A, 0과 B, B가 나 하나 빼먹었다. 죄송합니다. 사이에 거리 왜 아닌데? 하나 빼먹었어. 13개예요. 요거 하나 추가시켜줘야 돼. 맞네, 맞잖아. A와 A, 0과 2, 3의 거리, B, B와 2, 3의 거리, A, 0과 B, 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그게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내가 일단은 눈에 띄게 한 건데, 요거는. 아까 A, 0이라는 애가 있었죠? 하고, 그 다음에 B, B라는 애를 가지고 있었지. B, B는 어디 위에 존재하는 아이지? Y는 위에 존재하죠? 하고 A, 0은 어디 존재해요? 수직선. X축. X축에 존재하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A는 여기 안에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 B, B라는 애는 여기 안에 존재하는 얘기가 해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이거야. 내가 임의의 정한을 끊고, 여기서부터, 이게 A, 0이고, 여기가 B, B고,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끊었을 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디서 보면 맨 마지막 단원에서 대칭 이동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대칭 이동을 이렇게 딱 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몇이지? 2, 마이너스 3. 자, 봤을 때 이거지? 이게 이등변 삼각형 이야기를 좀 이따 배우게 될 거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거 길이와 요거 길이가 서로 같게 되는 여기 위치한 상황에서 맞지? 그러면은 이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는 같은 형태가 된다라고 했었던 것 같고요. 똑같은 해석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칭 이동되게 했다 하셨을 때 이렇게 잡아다 치면은 이거의 길이랑 이거 길이는 당연히 같은 형태니까 얘랑 같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한 게 이거죠. 나는 이 삼각형의 길이에 대한 관점을 생각한다면 그건 뭐와 같다? 이렇게 되는 길이의 합과 같다는 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거의 최소값은 아무리 봐도 여기 점과 이 점을 일직선으로 연결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이게 B, B, 여기가 A, 0으로 세팅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좋겠어요. 해서 요거 구하는 과정까지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세팅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뭘 구한다?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 만약 그게 최소값 구하는 게 첫 번째 관점 이거였지? 그냥 이게 A점을 하면 이게 A 프라임
A의 2'이라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해 첫 번째 A'하고 A2'이라고 하는 애가 맞니? 요거의 선분 요 아이가 뭐 된다? 이거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이게 뭔지 알죠? 직선 표시지? 맞지? 이 직선이 y는 x와 만나는 점 좌표가 분명히 b, b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 y가 0이 되는 얘와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0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와서 이거의 길이를 구하는 관점부터 하나 해석하시고 두 개 만나는 교점까지는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진짜 기본적인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제일 기본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이걸 모르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거리 공식은 이거 갖고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다루게 할 거지만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자, 봐봐. 뭐야? 아니에요. 점과 점 사이의 공식을 했으니까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할 거거든요. 증명 한번 해줄게요. 나도 할 줄 몰라요. 요거랑 여기 사이에 거리를 진짜 구할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지. 그래서 이게 막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야기 됐지? 이거 하면 오늘 끝날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 안 해? 이거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봐봐. 저 수직이에요. 그림 두 번 그리기 어려우니까 수직이라 생각하고 그럼 이제 하나만 얘기해보자. 얘를 여기를 직선을 하나 만들 겁니다. 좀 아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직선 하나 만들 건데 뭐 할까면요. 나도 잘 모르거든요. 나는 지금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몰라요. 다시 말해서 나는 여기 점을 찾을 거예요. 얘를 찾고 싶어. 근데 봐봐. 점을 찾으려면 우리 뭐밖에 없어요. 직선과 직선이 만난 교점의 좌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니? 그럼 다시 말해서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계산해서 두 개가 어떻게 된다? 만나는 교점을 구하시는 상황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맞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직선을 세워야 돼. 그래서 오케이. 그럼 아까 배운 걸 써볼까? 이해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지? 기울기만 서로 바꾸면 좀 되는 거잖아요. A, B 집어넣고 마이너스 붙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뭘 지나는 거지? X1하고 Y1을 지날 때 그대로 넣어줘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뭐 하겠다? 연립 방정식 할 거예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 한번 해볼게요. 난 못하겠어. 내가 살면서 딱 한 번 하는 거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해요. 두 번 안 합니다, 진짜. 아니, 두 번도 못해요. 안 해본 지 진짜 5만 년인 것 같아, 나도 이거. 맞지 않을까? 여기 X를 곱할게. 아닌가? B를 곱해야 되나? 5만 살 같은 소리가 없네. Y는 BAX1 마이너스 A제곱 Y1 이렇게 되면 되죠? 맞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빼기를 한번 할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지 충분히 따라갈 만 할 것 같아요. 내가 계산 똑바로 한 게 맞아. 계산 똑바로 한 거 잘 보세요.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어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많이 불편해요. a제곱 y1에 마이너스 bax1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bc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y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x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x 정리하니까 너무 사이즈 안 나오잖아. 그래도 한번 하자. 이미 엎지른 거 해야 돼요. 근데 대입을 하는 게 더 편할까? 아니면 그냥 넣는 게 편할까? 그러면 넣어보죠. 이렇게 해볼게요. 사이즈는 안 나오지만 y는 나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 풀다가 문제가 오류가 있다, 풀이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말해줘. 잘못된 게 없어요? 네. 그게 더 불, 근데 저기로 마이너스 20이에요. 아? 제 마이너스 20. 남자. 맞잖아. 아, 자, bx는 여기를 넘길 거거든요. 그러면은 잠시만. 너 다친 데 아니야? 안 다쳤어요. 진행하세요. 괜찮아. 놀래라. 견제 당했다. 아, 귀찮아. 맞나? 내가 계산 똑바로 하는 게 맞을까? 응?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 하여튼 계산하면 나오긴 할 거거든요. 맞지? 계산 이렇게 하지? 너 뭘 보고 있니? 그냥 사진 찍어 보내느라. 아. 하여튼, 봐봐. 이렇게 나온 형태를 가질 건데, 근데 이거에서 점을 찾았잖아요. 여기서부터까지 거리 계산하면 나오긴 할 거거든요. 내가 그 계산했던 기억이 없잖아 했는데, 이거를 계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해. 어떡하지? 하기 싫은데. 그래서 나의 생각을 살짝 바꿔봐도 되니? 이렇게 풀어봐야 돼? 해봤자,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나올 건데, 못하겠어. 조금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풀고 싶어. 해봐. 이런 관점만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하면 내가 식을 한번 적어볼까? 어떻게 적는가 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잘 봐. 분명히 밑에 있는 식 자체가 뭐 해봤자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런 형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했다고 치면요. bx 더하기 c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될 거고요. 아마 뭐 식은 뭐 마음대로 해서 상관없긴 한데 뭐 관점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적자. 요거 보고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게 있어. 내가 x하고 y가 어떤 값이 넣어짐에 따라서 얘가 그때 똑같은 형태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제 과연 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식이 좀 깔끔하게 계속해서 정리를 할 거였는데 정리하다 치면 여기 나오지? a, b, x는 뭐 대충 a 더하기 c? 마이너스 C. 왜 마이너스야? 그래? 왜냐면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약간 이런 것 같아. x가 a만큼 변했을 때 b는 y만큼 변할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무슨 말이 되지? 다 똑같은 이야기야. 얘가 a만큼 변했다 치면 얘가 분명히 b만큼 변하는 형태를 가진다 생각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해봤자 이 직선에 있는 점들은요, x가 a만큼 변했을 때 y가 b만큼 변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거니까 이 관계를 딱 봤을 때요, 이렇게 되나? 내가 구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 얘를 t라 잡을 거야. 저 계산 못하겠어요. 여기 t를 잡을게. 좀 더 정확히 잡을게. t인데 봐봐. y의 변화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y가 b만큼 변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약간 bt만큼의 변화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게 bt만큼 변한다고 썼을 때 얘가 뭐 한다? 분명히 at만큼 변화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요런 얘기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요거 구하는 게 일반식으로 하면 너무 어려워. 이게 아마 개념문제만 적혀 있을 건데 저는 그걸 못 하겠어요. 더하기 빼기를 제가 못 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 이렇게 하고 싶어. 만약에 학교에서 증명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한번 어느 학교에서 한번 증명이 서술형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네 서술형 안 치잖아, 이제. 그러니까 필요 없긴 한데 그냥 알고만 있어. 그러니까 용어 되게 많이 쓰는 거야. 기울기 갖고 장난치는 이야기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기 만나는 점 있지. 이게 m, 됐니? 얘가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봐. 지금 변화량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내가 A BT를 넣었을 때 맞니? 넣었을 때 변화량을 똑같이
유지를 하고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여기에 원래 내가 x1하고 y1이 들어갈 건데, 맞니? 그러면 분명히 bx1 하면 이게 나와요. 이 값이 나오는 형태를 가져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at가 들어갔다 생각을 해봐. 그럼 a, bt가 만들어지게 될 건데 여기서 상쇄를 시켜서 여기 날아가는 형태를 가져야 되잖아요. 당연히 얘는 bt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맞죠? bt가 들어간 형태 가져야 계산했을 때 정리해서 날아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지? 무슨 말이냐면 히하하하하하 여기에 x자리에 x1 더하기 지금 내가 at를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해봤자 x1 들어가는 건 이렇게 계산한 거는 똑같이 얘가 나올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는 거 가져왔을 때 y1에서 뭐가 들어가야 at가 들어가는 게 상쇄될 수밖에 없냐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B. 그냥 어떤 거 이렇게 안 되잖아. 아하. 그래 들어가 상쇄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충분히 여기까지 따라올만 하거든요. 그래서 나 뭐라 했지? 까먹었어. 여기다가 요거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y1에다가 더하기 bt 이렇게 들어갔다 생각할 거야. 그럼 쟤를 저기다 그냥 넣어버릴 거예요. 어디? 여기죠. 여기다 넣을 거예요. 맞니?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게 되는 값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저기 뭐다? m의 좌표의 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거야. 계산은 똑같아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지금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난 t에 대해서 정리할 거라서 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대편으로 다 넘길 거예요. 마이너스 붙을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t 값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냥 구호랑 아무런 관련 없이 계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t의 값을 결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맞니? 생각해봐.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였거든요. 맞니? 봐봐. t 값이 결정됐다는 말은요. 요거의 길이만 결정시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의 길이가 내가 이거와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야. 여기다가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이렇게 붙은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 이게 해봤자 피타고라스신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계산을 할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할 거면요. 저기 앞에 있는 t에다가 절대값을 썼으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줄 거거든요. 그럼 이거잖아. 절대값 맞죠? 힘이 빠졌어. 이렇게 들어왔다 생각을 못했고 해서 정리하시면 이게 나와요. 간단하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절대값 ax1 더하기 b의 y1 더하기 c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무슨 말이 되겠냐? 그래서 사실은 증명을 이게 좌표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하게 푸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솔직히 계산을 이제 깔끔하게 보면 나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얘가 좀 더 제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변화량 갖고 해서 이 변화량을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걸 정말 많이 하기 시작을 할 거야. 무슨 말이 되겠지? 해서 그거 갖고 이야기를 깔아서 많이 좀 이야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뒤 가면은 직방 이야기 저거 진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책 덮지 마. 시작도 안 했어 우리. 무슨 소리야?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우리가 거리 공식이라는 관점 자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하고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밖에 없어. 그럼 이제 아까 오게티가 하나 있었잖아. 선생님 아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것도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충분히 따를 만하거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런 건 있어. 왜냐면 내가 구하는 툴이 이렇게 구해서 그래. 그래서 봐봐. 간단해. 그냥 여기는 점 하나 찾고요.
맞니? 그 점은 평행선이잖아. 맞니? 평행하면 요 거리나 이 거리는 이 거리는 언제 다 같다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 직선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이 없어. 생각해봐.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은 언젠간 만날 거니까 당연히 거리라는 걸 표현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또 평행한 이야기밖에 안 되게 될 건데, 맞니? 그 평행한 케이스에서 만나는 건 해봤자 어디든 거리가 똑같을 거니까 아무 점이나 잡을 거야. 그럼 대충 이런 거야. 내가 17x 더하기 18y는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맞니? 그러면 간단해. 내가 여기다 좌표를 아무거나 잡으면 뭐가 나와? 0,0 나올 거 아니야. 그 0,0이랑 또 다른 평행선 사이에 뭘 구했다? 거리를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 그러면 이제 구하는 과정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봐봐. 이제 여러분들이 직방할 때도 좀 많이 익혀야 되는 건데, 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모르겠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할게.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충분히 따라올만 할 거야. 자, 고민하지 않는 거야, 이제부터. 어렵지 않지? 나는 여기 있는 점을 하나 잡아. 여기 점을 잡아. 제일 깔끔하게 안 보는데 0,0이 제일 깔끔하지. 맞니? 이 0,0이랑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맞니? 그러면은 요거랑 요 사이 거리 공식에서 상관없을 거고. 근데 점이 만약에 좀 불편한 점이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계산이 좀 껄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평행점이 아니라 그냥 점만 닿았을 때 거리를 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겠어. 간단히 생각하자. 요 관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대충 봐봐. 딱 봤을 때 여기가 3t, 2t 맞지? 근데 생각해봐. 더했을 때 값의 변화가 없으려면은 분명히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대충 3t가 추가될 거고 마이너스 2t가 추가된 형태로 변화량이 변할 거라는 거야. 지금 그래프 나는 아무렇게나 그린 거야. 아무렇게 난 수식으로만 확인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변화량 이동했을 때 여기 분명히 잠시만. 3t야? 3t, 마이너스 2t를 어디에? 여기 넣었을 때 만족하게 하는 t 값을 구할 거야. 근데 그걸 그대로 여기 넣을 거야. 넣으면 어떻게 되니? 6t? 마이너스 6t? 5? 어떻게 어떡하지? 그러게?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했지? 멍청이죠?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휴, 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수직에 떨어지는 거니까 기울기가 반대인 걸 봐야 되잖아. 요 직선을 봐야 되는 거죠. 멍청이. 요대 이 직선 갖고 봐야 되는 거죠? 맞지? 계산 잘못했어. 아유,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이거지? 2t, 3t.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가 2t, 3t.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여기 넣을 거야. 2t, 3t. 마이너스는 안 붙어야 돼요. 얘는 안 붙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생각해봐. 6t, 마이너스 6t에서 p가 유지되는 거잖아. 그래서 반환하게 봤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같은 상수값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형태로 생각하면 좋겠고, 얘는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말 그대로 이거를 여기에 넣을 거야. 그러면은 4t의 제곱, 9t의 제곱이니까 몇이 나오냐? 13. 바꾸자. 걔를 이렇게 할게요. 대단을 좀 더 혈족할게. 그래서 t가 뭐냐면은 1이라 잡았다 친다면, 맞니? 그 점은 여기 어떤다? 이 거리하고 저 사이의 최소 거리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계산해서 치면 얘가 뭐야? 2,3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되겠니? 그럼 2,3이랑 요거 사이 거리를 진짜 계산해보면 몇 나오니? 자, 거리 이렇게 하면은 이게 4, 9, 13 나오죠. 맞지? 그 다음에 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3은 0이라는 애와 0,0 사이 계산해봤자 거리는 똑같이 뭐가 나온다? 거리 d를 계산하시면은 밑에가 루트 13분의 절대값 13 형태가 가지는 거니까 동일한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공식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대입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줬던 내용에서 막 여러 가지 섞어서 이야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첫 페이지 내용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내용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끝났어. 그래서 하여튼 그렇긴 한데 사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우리가 배우는 순상에 대한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얘기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주는 계속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갈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거기 있는 거 다 읽어야 돼 하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원방이라는 내용이 다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고생하셨고 영상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